같은 페이지에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페이지를 이제 여러 번 넘기게 되네요. 자, 조금 칸이 있으니까 여기다 마저 써봅시다. 자, 로그 1 더하기 작은 숫자. 걔는 테일러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작은 숫자는 작은 숫자 빼기 2분의 m제곱 더하기 3분의 m세제곱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제가 m4승까지만 할 거예요. m의 4차항까지만 할 거고 m의 4차항까지 하려면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4분의 m 4제곱 그리고 여기 이제 m 전체 m을 마이너스 m으로 바꾼 거 이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얘는 자 이제 봅시다. 거의 다 됐어요. 자, 뒤에 거를 할 텐데 지금 내가 요거를 염두에 두고 m의 홀수차가 나오는 건 그냥 의식적으로 무시할 거예요. 여기 홀수차수 무시하면 되겠죠. 뒤랑 상쇄돼서 없어지니까. 자, 그럼 여기도 할 때도 자, 요거 전개하면 요거 전개해서 m의 짝수차수만 남겨놔야 돼요. 짝수차수만 남겨놓으면 뭐 누구만 남아요? 2분의 m 제곱만 살아남죠. 그 다음에 얘를 해서 짝수차수만 살려놓으면 마이너스 2분의가 아니라 4분의 m 제곱만 살아남고 그 다음 여기서는 짝수차수만 뽑아내주면 6분의 m 4승 그 다음 여기서는 마이너스 8분의 m 4승 땡땡땡 이제 이렇게 되겠죠. 가로는 빼고 홀수차수는 왜 날려버렸느냐? 여기서 어차피 다 캔슬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짝수차수만 남았으니까 짝수차수를 2배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테일러 전개가 다 됐어요. 그러면 뒤에서 이제 m의 차수별로 모아볼까요? m의 0차 상수항은 마이너스 kbt 로그 2분의 1은 없어지는 거죠. 2배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m의 4제곱은 항이 이제 세 군데가 있어요. 여기 세 군데가 있죠. 그렇죠? 자, 이제 뒤에서는 자, 2배 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뒤에는 이제 2분의 뒤에서는 이제 2분의 kbt 마이너스 2분의 이게 m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m 4제곱은 여기 이제 6분의 1 빼기 8분의 1 하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니? 자, 3분의 1 빼기 4분의 1인 거죠. 그럼 걔는 12분의 그 2배 했으니까 12분의 1이고 12분의 kbt m 4승 조금 자신이 없네요. 6분의 1일 것 같은데 12분의 1이 나왔지. 3분의 1 빼기 4분의 1 12분의 1 맞죠? 뭐 맞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테일러 전개를 했는데 자, 이 계산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거를 뭐 사실 좀 이제 남이 계산하는 거 쳐다보고 있는 거 좀 지루한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내가 하는 말 무시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테일러 전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테일러 전개를 하고 봤더니 자, 이게 뭐가 나왔느냐? 이제 마이너스 kbt 로그 2 얘는 m과는 전혀 상관없는 파트고요. m에 따른 그 커브의 모양을 보고 싶은 거니까. 근데 m의 제곱항은 내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kbt 빼기 kbt
C 그렇잖아요. ZJ가 KBTC였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게 테일러 전개고요.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보니까 이제 당연하게도 얘는 m에 대해서 그 짝수, 차수만 있으니까 얘는 fm은 f-m이죠. 자, m이 m일 때나 -m일 때나 또 프리 에너지가 똑같다. 이건 왜 그러냐면 전체 시스템이 스핀 업다운 시메트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에너지가 마그네틱 필드가 0일 때 SI, SJ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 스핀을 다 뒤집어 봐요. 다 뒤집으면 m이 -m이 되죠. 근데 에너지는 하나도 안 변하네요. S가 2번 곱한 게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번 나와서 다 상쇄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요 m이 -m이 돼도 프리 에너지가 바뀌지 않는다. 이것은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전체 스핀을 다 뒤집어도 에너지가 변하지 않을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핀을 뒤집는 것을 스핀 플립이라고 부르고 스핀 리버설이라고 부르게 스핀을 뒤집는다. 전체 스핀을 뒤집어도 시스템의 에너지가 하나도 안 변한다.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성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잖아요. 스핀 리버설 시메트리 때문에 얘는 이제 m이 마이너스가 m이 돼도 프리 에너지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m의 함수로 벌어볼 건데 얘는 상수잖아요. 얘 상수니까 이제 무시할게요. 자, 그러면 프리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면 재밌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m의 함수로 fm 더하기 kbt 로그 t 상수만큼 더해서 그러면 이제 이제 4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온도에 따라 이제 극명하게 성질이 달라지는데 온도가 T가 TC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2차식의 개수도 양수고 4차식의 개수도 양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 때에는 온도가 빨간색일 때는 뜨거울 때는 풀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돼요. 그렇죠? 따라서 언제 풀 에너지가 미니멈이 되는 거예요? m이 0일 때.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것이 한 군데밖에 없죠. 한 군데밖에 없고 그게 정확히 0이죠. 그렇죠? 반면에 온도가 더 낮아지면 T가 TC보다 낮아지면 m 제곱항의 개수가 음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됐을까요? 여기는 T가 TC보다 클 때고 반대로 T가 TC보다 낮을 때는 2차항의 개수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T가 TC보다 작을 때에는 온도가 M 0 근처에서는 꺽 뒤집어진 포물선이 돼야 되고, 근데 M이 커지면 M 사승 때문에 이제 증가하는 이런 거가 되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이제 이 솔루션이 3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누가 진짜 솔루션이야? 얘가 진짜 솔루션인 거죠. 풀 에너지가 진짜 낮은 거. 여기는 unstable state 혹은 metastable state, 이제 unstable state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반대발스 이론이랑 거의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진짜 M0 spontaneous magnetization 되는 거고, 그것에 경계가 되는 온도는 프리 에너지가 이제 M 제곱항이 없어지니까 M 4승항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T가 TC일 경우에. 자, 그래서 이제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은 두 가지 안정된 상태가 존재해요. 하나는 spontaneous magnetization이 플러스 M0가 되는 거, 아니면 spontaneous magnetization이 마이너스 M0가 되는 거. 자, 두 상태는 서로 동등해. 왜 동등하냐? 스핀 리버설 시메트리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스핀 리버설 시메트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가 스핀업이나 전체가 스핀다운인 거 서로 아무것도 선호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똑같은 상태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스핀 리버설 시메트리가 있으면 모든 스핀이 업이거나 다운이거나 다 그냥 동등하니까 이제 토탈 마그네티제이션은 0이 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실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전체 스핀이 한 양의 방향을 향하고 있거나 아니면 음의 방향을 향하고 있거나 그거 자체가 동등한 거지 아예 둘이 서로 믹스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스핀 리버설 시메트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메트리 때문에 업다운이 다 막 섞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섞여 있지 않고 분리돼서 일어나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이라는 거 불러요. 이게 일종의 이론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이론 그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을 뭐 힉스 미케니즘 이런 것들도 알고 보면 전부 다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이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페로마그네티즘 이런 것들은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이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제 최근에 혹시 뉴스를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P.W.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자 이제 이분이 이제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 이론의 일종의 뭐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분인데 이제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유명한 말이 more is different란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은 입자의 개수가 한두 개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입자의 개수가 아보가드로 개수,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유한하지만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제 거의 무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개수가 되면은 그 입자가 한두 개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어떤 새로운 성질들이 나타나는데 그 새로운 성질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이에요. 그래서 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정량적으로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극단적으로 이 개수가 많아지면 아보가드로 개수만큼 많으면 그러면 그 어떤 질적인 변화가 생겨나서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아주 멋있게 표현한 말이 이제 more is different란 말이고 이 말씀을 하신 이제 이 피터 앤더슨이 이제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직 모델의 민필드 이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혹시 내가 이제 말로만 듣고 이런 거로는 좀 부족하다. 좀 뭔가 좀 더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살리나스 책에 13장 2절을 보시면 지금 설명드렸던 이제 민필드 이론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1차원 이직 모델의 트랜스포 매트릭스 계산도 거기에 잘 이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제가 민필드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고 민필드 이론에 대해서 좀 전에 이제 설명드린 거는 프리 에너지 펑션을 이제 민필드 근사를 통해서 그 함수를 찾고 이제 그거로부터 셀프 컨시스턴트 이퀘이션을 이제 유도하는 걸 설명드렸고 조금 이제 간단한 버전의 민필드 이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몰레큘러 필드 민필드 시어리 뭐 이름은 이렇게 뭐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고 그냥 몰레큘러 필드라는 걸 이용한 민필드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프리 에너지를 계산해서 그거로부터 뭘 계산한 게 아니라 직접 스폰테이니어스 마그네티제이션을 직접 쓰는 그런 민필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격자 안에 이제 n 개의 스핀들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 관심인 어떤 아무 임의의 스핀 하나를 딱 선택을 합시다. 그럼 이제 이 스핀은 이제 자기 주변과 상호작용을 하겠죠. Z 개수만큼. 자, 그림에는 이제 2차원 격자를 이루고 있다. 그럼 이제 4개의 스핀과 상호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제가 가운데 스핀을 제가 편의상 S0라고 부르고 얘를 뭐 이름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3, 4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S0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체 에너지가 아니라 S0 입장에서 보면 이 S0는 이제 누구랑 상호작용하고 있냐면 마이너스 J로 S0, S1, S2, S3, S4 그 다음에 만약에 마그네틱 필드까지 있었으면 지금 S0 이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상호작용 에너지가 이걸 뭐 이게 정확히 에너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가운데 S0라는 스핀의 에너지 비스무리한 이제 그런 양이죠. 근데 얘는 보시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J의 S1, S2, S3, S4 더하기 B, S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마치 보면 자, 만약 S1, 2, 3, 4가 이제 쟤들도 스핀이니까 막 뒤집히고 막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하는 것을 무시한다라고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스핀이 나한테 하는 역할이 뭐냐면 마치 걔네들이 로컬한 마그네틱 필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S1, 2, 3, 4가 그 자체가 이제 마그네틱 모먼트가 있으니까 걔네들이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마그네틱 필드가 마치 나에게 외부 자기장과 더해져서 이 자기장으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자기 시간에도 보면 뭐 유도 전극이나 아니면 유도 자기 모먼트 이런 것들에서 유도되는 어떤 매질 안에서는 그 외부 자기장이나 외부 전기장 말고도 유도 전기장, 유도 자기장이 역할을 하잖아요.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상호작용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 양 전체를 내가 이제 몰리큘러 필드라고 불러요. S0라는 그 마이크로스코픽한 그 사이트에 작용하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이제 무시를 한다 그러면 내가 S0의 평균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그게 그냥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이 전체 시스템은 다 동등하니까 모든 애들의 마그네티제이션은 다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마그네티제이션이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걔가 외부 자기장 하나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미 다 계산하는 방법 다 알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파라마그네틱 계산할 때 다 알고 있잖아. 파라마그네티즘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냐면 얘는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 하이퍼볼릭 베타 즉 KBT분의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가는 거죠. 마그네틱 필드. 근데 마그네틱 필드가 지금 누가 마그네틱 필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전체. 얘네가 이제 여기로 들어간 거죠. 만약에 S1, 2, 3, 4가 쟤네들이 전부 다 그냥 고정된 값이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건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평균 값을 계산하고 있는데 저 우변에 보면 S1, 2, 3, 4라고 하는 이 스핀 업다운이 막 뒤집힐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민필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S1, 2, 3, 4가 막 플리핑 뭐 스핀이 업이었다 다운이었다 계속 이제 왔다 갔다 볼트나무포에 따라서 이제 뒤집히는 애인데 걔네들을 평균값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 몰리큘러 필드의 평균값. 자, 몰리큘러 필드의 평균값이 얼마예요? 얼마냐면 자, 각각 S의 평균값이 더해지는 거네요. S의 평균값. S의 근데 평균값이 뭐야? 그게 바로 M이죠. 자,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 때문에 모든 애들의 평균값은 다 0이죠. 그게 몇 개가 있어요? J만큼 있고
더하기 외부 자기장.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앞서 계산했던 민필드 계산에서 유도했던 그 셀프 컨시스턴트 이퀘이션이 바로 이제 여기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이제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뭐 다양한 방법에 이제 응용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몰리큘러 필드만 찾아내면 되는 몰리큘러 필드 찾아내고 그다음에 상호작용이 없는 시스템에서 썼던 계산 방식. 요게 지금 파라마그네티즘에서 계산했던 방식이죠. 파라마그네티즘에서 계산했던.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상당히 이제 모형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금방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자, 이제 이게 이제 민필드이고 좀 전에 시간에는 이제 이것에 상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이 민필드 방정식을 이제 분석을 해서 정성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근데 이걸 좀 이제 정량적으로 조금 분석을 해서 우리가 민필드 공부한 것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자, 정량적인 분석을 이제 해봅시다. 정량적인 분석. 자, 역시 이 분석 어려우니까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0일 경우에만 하겠어요.